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국힘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 급증과 사망자 발생 책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형사고발했다는 황당한 소식,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국힘에 일침을 가했죠. 이런 글이었습니다. 국힘은 정말 뭔 일이 생겼다 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병이 또 도졌다. 물론 동부구치소 사태는 잘못한 일이 분명하고 국민께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동부구치소 사태를 빌미로 한 추미애 장관 고발은 K방역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 내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비춰지는데 제1야당이 자국 국민의 삶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당파적 이익을 추구 지금 하려는 그 정치 행위를 사법부에 위임하려는 것을 보니 공당으로서의 의식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 문제만 생겼다라고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빌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참 안쓰럽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라고 한다면 고발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정치의 힘으로 홀로서기 하길 권한다. 이러면서 속 시원하게 의사를 표명하셨죠. 여러분들도 근데 아시겠지만요, 서울 동부구치소는 고층 건물과 그 이격거리가 매우 촘촘하고 건물 사이에 가림막도 설치가 되어 있는 밀집하고 밀접한 밀폐된 공간, 산밀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이 대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지역별로만 이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교정시설과 같은 대규모 수용시설의 그 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설별로 응급조처를 하고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만 있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는 좀 자유로웠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떤 제도적인 발판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으면 맞지만 그것은 단순한 정부와 여건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야당에도 그 책임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또 허위날조 정보와 선동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가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재소자들의 진정을 법무부가 각하를 하지 않았느냐, 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서 손팻말을 들고 도움을 호소한 수용자들에 대한 징계 이야기도 나온다. 그리고 수용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현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또 어땠습니까? 보건 마스크 구매건의 경우에는 마스크 오브제가 정착되기도 훨씬 전의 이야기였고, 시중에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 수용시설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겪는 것보다는 좀 안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착용을 하게 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지난해 11월 30일부터는 KF80의 마스크를 구매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1일 1매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다른 허위날조 정보였죠. 그리고 당시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으로 음식도 거부하고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하는 이 재소자들의 불안 행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 밖에 손팻말을 들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불안감의 어떤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인데, 이를 징계한다는 이야기까지 허위날조 정보가 돌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수용시설 확충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재판제도라든가 수사관행에서 이 해결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용 인원을 절반 이상 줄인 상황이고, 비확진자는 또 지방시설로 내려보내면서 가급적이면 개인별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체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이뿐만인가요? 심지어는 윤석열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자라는 그 결정도 결국은 동부구치소 그 감염병처럼 이러한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지금의 당장 할 일, 지금의 현안에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결정되었던 거죠. 그런데 국힘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들께 혼란을 주는, 정말 당면과는 정반대로 국민들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KBS 탄소중립선언 그 중계를 간섭했다라고 하면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고발하질 않나. 해외 감염원 그 차단 조치를 외면해서 뭐 재해 예방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직무유기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또 고발하질 않나. 좀 전에 말했던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까지. 여기에 플러스해서 윤 총장을 불법적으로 징계를 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을 했죠. 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한 점, 코로나 확산을 뭐 우파 단체들에게 전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요를 해서 뭐 집회 자유를 뭐 제한했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국진당의 정말 기승전 고발의 행태들이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딸리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참 이것저것 애쓴다 싶죠. 모든 것을 현 정권의 잘못으로 돌리고 윤 총장의 칼춤으로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들의 행태 정말 기가 차고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